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메마른 땅을 좀 적셔줄 반가운 봄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도 뉴욕 시장과는 다르게 단비를 흠뻑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11개월 만에 870선을 도달했고요. 코스피도 상승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오후 들어서 매수폭을 좀 키워주면서 1.7%의 상승을 끌어다 줬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기로에 서 있다면 이제 기회를 찾는다면 어떤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 그리고 노동시장 둔화 가능성에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갑작스런 산유국들의 감산도 유가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국내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가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흐름들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IRA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되고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하루 쉬어도 다음 날 또 가게 되는 그런 바톤을 터치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과 관련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정부도 IRA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을 여러 정책 추진으로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이제 일부에서 IRA 이슈 그리고 테슬라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섹터죠. 시장 회복 기대감과 함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한 이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반도체의 골이 깊었던 만큼 이제 산도 좀 더 높을 건지에 대한 분석 저희가 해드리면서 또 당장 4월에 나올 이슈 꽁꽁 품고 있는 종목 일부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LED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IT용 OLED에 이제 2026년까지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이제 스마트폰 OLED 1위를 넘어서 IT용 OLED 패널에서도 1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OLED 섹터의 폭풍 성장 예고편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 이 부분은 2부에서 종목과 함께 탄탄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부와 2부에서 종목과 그리고 시황 전망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을 다들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드리려면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가 방송 시간 동안 나갑니다. 50분까지만 나가니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요일 일부를 활짝 열어줄 우리 로드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살기 종목이었던 PNT 7.2%의 수익이 확인됩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이죠. 3월의 마지막 날 출연해 주시면서 한미반도체는 상한가 터치와 함께 28%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와 주셨고 RS 오토메이션 15%, 인탑스, 모트렉스 그리고 AD테크놀로지까지 모두 필살기 종목이었고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코아시아, 어버브 반도체, 파워넷도 이제 장중에 시세 포착하셔서요. 매수 매도 타점 주셨는데 역시나 8%, 7%의 강한 수익을 쌓아주고 계십니다. 3월 한 달 그리고 3거래일이 지난 4월 동안 이제 통합 수익률이 208%를 기록 중이신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반도체일 만큼 2차 전지 다음 타주로 뽑히는 이 반도체 섹터의 시대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반도체 우물을 깊게 판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익 리뷰도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오늘도 관심 테마와 함께 관련 종목 그리고 필살기 종목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이렇게 생긴 QR코드가 내내 나가고 있습니다. 50분까지만 열려있는 이 QR코드 노란톡방이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이니까요. 지금 6시 50분까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영어로 된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일부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좀 다르게 됐는데 4월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 6시에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코스피가 올랐는데 2,500선을 지금 돌파하냐 못하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00선을 돌파할지 아니면 2,5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빠질지를 노란톡방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셔서 소통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주 역시나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리튬이랑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죽하면은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에코프로랑 LLF 사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거 말고 살 주식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IRA 법안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에 ISM 비제조 PMI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미증시는 휴장이에요. 부활절 때문에 요게 뭐 어쨌든 미국에서는 되게 큰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지만 어쨌든 고용 보고서는 나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월요일날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거를 알리는 뭐 기도 하고요. 그리고 IRA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브리핑을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IRA 법안에 대해서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이 광물 관련 이슈 중에 FTA 미체결 국가의 광물을 수입해서 이 우방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공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세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미체결 국가 거를 하는 거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공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미국에서는 중국을 싫어하잖아요. 중국에서 만약에 흑연이라던가 리튬을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뭐 세부 지침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은 안 돼. 이런 내용이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FTA 미체결 국가들 거에 대한 거를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한 것은 사용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산 양극, 음극, 활물질 미국에서 제조 가능하다. 이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리튬이랑 이런 2차전지 관련, 양극재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IRA 법안 자체가 누굴 위한 법이냐면요. 미국을 위한 법입니다. 한 줄 요약하면은 그냥 미국에서 만드세요 이거예요. 근데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되게 좀 고급지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봤을 때 그냥
그냥 조용히 하고 미국에서 만들어 파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 근데 중국 기업들이 지금 요거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가 어떻게 또 뭐 변질되고 이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제가 이거는 뭐 장중에 찍은 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 어쨌든 지금 2,500선 부근에 다 왔어요. 그동안 지금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2,500부터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저점을 높이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조정이 받을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이 추세가 저점을 높이는 추세가 유지되고 고점은 그대로인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거 나온다 한다면 2,500선을 돌파하는 순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게 키 맞추기가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지 그리고 코스닥은 살짝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언제 조정을 받고 언제 더 갈지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어요. 어쨌든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저와 소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3, 4월 수익률 현황입니다. 일단 200%는 훌쩍 넘었고요. 지금 제가 이거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12월 달 작년 12월에 지수가 그렇게 빠질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분기에 제가 반도체로 수익 낸 종목들만 몇 개인지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3월 달도 결국엔 반도체. 저는 지금 2차 전지 뭐 리튬, 양극재 잘 가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런 거 너무 고점에 있고요. 고점에서 위로 올라타서 그런 매매가 아니라 저는 좀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나오는 형태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손실을 좀 덜 볼 수 있는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다 필살기 종목들이에요. 대부분 수익 낸 게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급한 종목들을 위주로 방송만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분명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3월달 수익률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80%가 반도체예요. 일단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잘 가니까 반도체 사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4월달에는 또 뭐가 갈까요? 뭐 또 반도체랑 2차전지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도 그럼 이런 종목들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오셔야 되고요. 4월 달은 또 제가 또 이번 주에도 지금 이틀 됐는데 저희 한 종목 수익 냈습니다. PNT라는 종목 수익 냈는데 저희가 매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삼자 배정 유중 1,400억짜리가 떴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8%인가 9%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수익을 챙겼고 만약에 또 재타점이 필요하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박순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 코스피는 2,500선 돌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필두로 많이 올라갔던 이 코스닥은 양시장 키 맞추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거다 봐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전문가님께서는 수익률의 대부분을 이 반도체로 3월과 그리고 4월에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의 이 수익률표 보시면 일단 필살기 종목이었던 PNT 7.2%의 수익이 확인되는데요. 오늘도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했다고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3월에 마지막 날 출연해 주시면서 한미반도체 상한가 또 터치하시면서 28%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와 주셨고 RS 오토메이션 15%, 인탑스, 모토렉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모두 필살기 종목이었고 두 자릿대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코아시아, 어버브 반도체, 파워넷도 장중에 시세 포착하셔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잡아주셨는데 역시나 8%, 7%의 수익을 쌓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3월에 한 달 동안 208%의 수익을 쌓아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4월 달에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종목을 탄탄하게 또 챙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요. 좀 전에 보신 그러한 수익률 그대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다 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수요일 일부에 찾아와 주시니까요. 지금 시간으로 6시 50분까지만 이 방이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50분까지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 이제 수익률 리뷰를 또 들어볼 타임이 왔는데요. 전문가님, 네. 수익률 리뷰 가나요? 지금? 지금 다음 거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수익률 리뷰 또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다음 또 관심 테마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근데 반도체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역시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저희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반도체에서 또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 네. 근데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 꼽아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아니 갈 게 그거밖에 없어요. 갈 게 그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역시나 그러면 한번 또 강의를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일단 자 오늘도 반도체인데 자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거 뭐 입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오늘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ARM이 지금 IPO 얘기가 나왔는데 4월 말 나스닥 상장이 아니라 뉴욕결에서 상장 예정인데 어쨌든 나스닥이든 뉴욕이든 미국에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되고 원래 ARM이 영국 기업인데 영국에 상장을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얘네를 인수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걸 왜 인수냐면 여기가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고요. 손정희 의장 소프트뱅크 자회사입니다. 소프트뱅크 자회사고 손정희 의장 같은 경우가 이런 그런 상장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ARM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AI 반도체 랠리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고 반도체 상승 모멘텀 역시나 있다. 왜?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행보를 보시면 알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300조 투자해갖고 용인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교환사채 발행을 해서 돈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저는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운영자금이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SK하이닉스가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준비를 하고 있다.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 팔아서는 이제는 그냥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준비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 ARM 같은 경우가 만약에 상장하게 됐을 때 이 팹리스 기업들, 국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3월 달에 공략했던 종목들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제가 3종목 정도 수익을 냈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지금 58%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저는 노란톡방에서 분명히 수익 챙겨 드렸고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랑 AI 반도체 결국엔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입니다. 이게 지금 ARM 인수랑 왜 연결이 되냐면요. ARM 인수랑 관련했을 때 뉴스만 나오면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ARM이 또 나스닥 상장한다? 뭐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시세를 준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고 만약에 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4월 말에 진짜로 ARM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3월 중순부터 반등이 시작해가지고요. 크게 시세를 줬는데 이것도 62% 급등했고 정말 3월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는 좀 달라요. 다 같은 반도체 디자인하우스인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시스템 반도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차량용 전장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이랑 연결이 좀 많이 된 기업이라 삼성에서 차량용 반도체 전장 사업 얘기 나올 때 여기가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역시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나와서 조정을 받았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는 그래서 언제 다시 들어가요? 이거는 방송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재타점 또는 후속주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ARM 인수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아직. 근데 인수 얘기가 그동안 나왔고
거기다가 뉴욕 증시 상장까지 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또 누가 인수를 할지 아니면 인수가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와 뭔가 일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시세 주고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이렇게 봤죠. 그럼 여기가 보시면은 추세 자체가 저점을 깨질 않고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받고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타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 이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DSP 협력 파트너,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종목도 3월 달에 필사기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1거래일 만에 11% 이상 수익 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종목들 제가 3월 달에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이 3월, 4월 수익률 현황 보시면은 여기 다 있습니다. 코아시아도 있고요. 뭐 BH부터 시작해서 가온칩스, 뭐 AD테크놀로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 밑에 작게 빨간색으로 필사기 종목이라고 써 있는 거 제가 다 방송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필사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목만 알고서 그냥 나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지켜보시면은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4월 말에 ARM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국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모멘텀 받아갈 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문가님은 맛보기로 수익을 챙겨주셨죠. 지금 가온칩스가 9.53%, 코아시아는 8.42% 확인되고요. AD테크놀로지는 필살기 종목이었는데 하루 만에 11%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세 종목 모두 ARM이 상장된다면 재타점 노릴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외에도 뭐 파워넷, TSI, 대명에너지도 6% 넘는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상한가 잡아주시면서 27% 넘는 수익 챙겨주셨고 이수화학도 21% 넘는 수익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싹 다 포트에 담아주시면서 모두 다 수익으로 연결을 해주셔서 3월달 그리고 4월이 지금 3거래일 지났죠. 지금까지 208%의 수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문가님과 4월 달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하게 된다면 또 4월 달에도 좀 전에 그런 수익률 내 계좌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법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지만 50분까지만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꼭 지금 기회가 되실 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필살기 종목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살짝 이름을 보니까 좀 굉장히 익숙해요. 이제 익숙한 건 저도 좀 익숙하고 네. 이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네네. 이거 얘기 나오면 이제 뭔지 알 거예요. 아, 이제. 그래요? 네. 근데 아, 중요한 거는 타점이에요, 타점. 맞아요.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여러 번 또 공략을 해주신 네, 만큼 맞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명뿐만 아니라 타점 받아가시려면요. 노란톡방 미리 들어와 주셔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필살기 종목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인데 이거 뭐 아까 힌트를 다 드려가지고 예, DSP 협력 파트너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어쨌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상을 만들 때도 의상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만드는 재봉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디자이너와 재봉사 중간에서 뭔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AMD라던가 인텔이나 팹리스 기업들에서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삼성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맡겨요. 생산을 맡길 때 그러면은 이 팹리스에서 만든 도면을 가지고 파운드리에서 바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DSP 협력 파트너사가 중간에서 딱 알맞게 가공을 해서 주면은 삼성에서 이제 공장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용인에다가 300조를 투자해서 만들겠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자기네들도 설계랑 개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싶다라는 그게 의지가 있겠죠. 그 내재화를 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M&A 관련 섹터로 디자인하우스가 계속 언급됐던 이슈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고요. 현재 지금 외국인 기관 꾸준하게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ARM 미국 증시 상장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정말 쭉쭉쭉쭉쭉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상승이 좀 세게 나왔고요. 상승 나온 이후에 옆으로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승 나온 이후에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안 빠지고 추세가 안 무너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막 그렇게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저 전문가는 방송만 나오면은 저 종목 얘기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명을 안다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요.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도 하고 브리핑도 들으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실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 참여는 MC 박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필살기 종목은요.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으로 이 삼성전자의 협력 파트너사라고 합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차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요한 건 스마트머니의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저도 예전에 힌트로 또 알려드렸던 적도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이런데 이 종목 몇 번이나 공략해 주신 거죠? 달달이 한 번씩 계속 수익 낸 거. 아, 매달 한 번씩? 네, 아니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에 네. 이 주식으로아까 첫 방송할 때 네. 상한가 보낸 종목이고요. 아. 그다음에 23년도 1월, 2월, 3월에 모두 다 수익 난 종목이에요. 아, 매달. 그러면 10월 달에도 상한가를 이미 상한가. 한번 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1월 그리고 2월 수익률에도 이 종목이 자리해 있다. 맞습니다. 그럼 너무 이거 힌트 3월에 됐어요. 많이 주시는 뭐 거 이미 아니에요? 다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거라 3월에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런가요? 있어요. 저희 지금 3월 수익률표가 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해서 수익을 이미 많이 내주셔서요. 사실 노란톡방이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많은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담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목과 관련해서 지금 저점을 깨고는 있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고 지금 어떻게 또 흘러갈 거다 다 그려지고 있는 건가요? 저 지금 하방 추세를 돌파를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 하방 추세를 돌파한 다음에 저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가기 딱 좋은 자리를 그래요? 이제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죠. 지금 좀 하방 추세를 바꿔서 딱 네. 올라타기 좋은 시기가 왔다. 네, 추세 전환하기 전에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매달 전문가님께서 주셨으니까 다음 네. 달에도? 다음 달에도 이제 자리 보이면 또 들어가요. 그래요? 네, 이렇게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 한 종목만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안전하게 전문가님과 한 종목으로 계속 먹고 또 먹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사실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종목 명보다 중요한 건요. 정확한 타점입니다. 이 타점이 없다면 전문가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냥 한 달에 208%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이 타점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켜셔서요.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비 소식 듣자마자 전문가님 네. 벚꽃 구경 가셨어요? 아니요, 저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뭐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네. 다 꽃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또 그 떨어지는 꽃잎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2차 전지도 이제 좀 꽃잎이 좀 흩날리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왜 가져오신 거예요? 어떤 상승 모멘텀이 또 있나요? 아직까지? 네, 계속 갈 거예요. 아, 진짜요? 갈 게 없어요, 지금. 아, 갈 게 없어요, 시장에. 여전히 개화가 하고 있다. 네, 개화를. 계속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네. 경기 둔화에서도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지금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물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계속 갈 만한 섹터는 지금 2차 전지 계속 이쪽으로. 갈 만한 네. 섹터는 2차 전지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오늘 2차 전지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게 내용을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시면 뭐 방송만 듣고 그냥 가시지 말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의 브리핑과 제 뷰를 관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봐야 될 섹터는 2차 전지 동박입니다. 동박.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박이냐? 양극재 사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 양극재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동박을 왜 봐야 되냐? 일단 IRA 수혜로 지금 분리막 동박이 지금 이제 가나라는 퀘스천 마크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배터리 내재화를 위한 테슬라 행보가 제가 지금 뉴스를 좀 스크랩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원통형 배터리 작년에 양산 성공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흑연 조달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때 LNF랑 3조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2월 달에. 그러면서 지금 4월 달에 SKC라는 기업이랑 1조짜리 계약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어쨌든 계약 임박이라서 공시가 뜨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공시가 뜬다고 한다면 동박 관련주들이 한번 날아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동박 수요 자체가 27만 톤, 21년도 27만 톤에서 25년도 75만 톤, 거의 3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라갈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야 될 건 이제 동박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양극재 리튬 더 가냐?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는 뭐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LNF 에코프로 사세요. 사갖고 그냥 버텨요. 보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뭐 60조 간대요. 시총 LNF 에코프로 60조 간다니까 버텨보세요. 저는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저는 글로벌 동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직납하는 수혜 이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박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 공략주 이거는 동박이랑은 상관없는데 PNT는 이제 방송 공략주였고요. 3월 10일 방송 공략주였고 이제 수익 내고 나왔고 여기가 이제 2차 전지 양극 응극재 분리막 관련해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오늘 지금 장 마감 후 공시가 3달 배정 1,400억짜리 공시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내일 또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2차 전지 활물질, 장비 이 후속주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극재가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RA를 앞두고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너무 고점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빠져도 안 이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요. 21년도 삼성전자 96,000원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10만 원 간다고 했고 20만 원까지도 간다 했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났죠. 5만 원까지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삼성전자 차트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늘로 솟구치듯이 지금 마치 리튬과 양극재 관련주처럼 그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9만 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쫙쫙쫙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뭐 위메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30만 원 간다 하다가 지금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셨다가 오히려 손실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지금 양극재와 리튬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아셔야겠죠. 일단 보시면은 리튬이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를 해요. 근데 가만 보시면은 이 리튬이라는 게 도대체 왜 40% 이상을 차지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강원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대보마그네틱, 지에너에너지, 미래나노텍 지금 수산화 리튬의 숫자만 붙어도 다 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이니켈 배터리에 수산화 리튬을 써요. 그리고 탄산 리튬이라고 있는데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 탄산 리튬 관련해서 뭐 많이 수입을 해서 쓰는데 어쨌든 이 탄산 리튬이 LFP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산화 리튬이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요. 하이니켈 배터리는 뭐냐면 지금 뭐 NCA 배터리가 있는데 이 삼원계 배터리에서 이 하이니켈이라는 게 니켈 함량을 높이는 겁니다. 니켈 함량을 90% 이상 높여가지고 배터리 그 출력을 높여가지고 고효율의 그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이니켈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수산화 리튬이 지금 이 리튬 이온 배터리 방식에 수산화 리튬이 이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 자체가 배터리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양극재의 경우에도 이 제조 원가의 35% 차지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팔린다. 1,000만 원 아닙니다. 더 비싼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팔리면 양극재 가격만 35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심장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랑 리튬 자체가 이게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 배터리 만드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만들려면 리튬이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산화 리튬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가가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텐데 저도 사실 몰라요. 더 갈지 안 갈지. 이제는 그 영역을 넘어섰어요. 고가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의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ESS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IRA 법안과 더불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이 양극재 리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양극재 리튬 사라는 거 아니 고점이라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알겠어요. 수익성이 높은 건 알겠는데 왜 고점인데 왜 자꾸 따라 들어가려고 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실리콘 응급제, 동박 이런 거 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차세대 배터리로 가기 위한 관문이 바로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왜냐면 응급제 그 가장 중요한 소재가 흑연인데 흑연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IRA 법안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흑연 대신에 우리는 실리콘을 쓰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응급제에는 실리콘을 쓰는 응급제가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미 실리콘 응급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가 아직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CNT 도전제 있죠. 제이오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탄소 나노 튜브를 위한 도전제. 도전제가 뭐냐면 그 배터리 안에 전자 이동을 도와주는 게 도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제가 여기 보시면 전기 전도도를 높여서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전자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충방전이 이루어지고 배터리가 뭐 썼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배터리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도전제 그래서 CNT 도전제고 동박은 뭐냐면 동박이 이거예요. 양극재도 이 동박이 아니라 양극재는 알루미늄을 씁니다. 집전체라고 하거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집전체라고 해서 동박은 음극재 쓰는 걸 구리로 써서 구리동자 해가지고 동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지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동박을 전지박이라고 부르고 보통 양극재 전지박을 알루미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동박은 음극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제와 동박까지 엮여서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고 결국에는 이 전기 에너지를 전달을 쉽게 해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킨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박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동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럼 테슬라에서도 이제 동박을 관심을 가진다. 그럼 뭐 앞으로 이거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4월에 이 반도체로 수익을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저는 이미 12월 달부터 반도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12월 달에 시장 빠질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반도체 저렇게 빠지고 삼성전자 계속 5만 원, 6만 원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왜 저 전문가는 반도체를 얘기할까? 근데 지금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반도체주들 사갖고 거의 500%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그때 사람들은
뭐야 이거 반도체 왜 사?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은 이 수익을 못 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필살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께 수익으로 가져갈 그러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목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았으면 타점도 알아야 되고요. 이 종목을 왜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브리핑들은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셔야 되겠고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양극재 리튬도 물론 좋지만 관련된 만큼 위험한 곳보다는 이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박에 시선을 좀 놔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PNT 수익 리뷰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 PNT 리뷰해 주시면서 네.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유를 안 하고 있다면 이 PNT 내일 다시 시초가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시초가에 내일 아마 갭상승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 갭상승 출발하면은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이슈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조정 받았을 때 사는 게 더 좋고요. 만약에 내일 좀 단타로 공략해 보겠다 네. 하시면은 하셔도 괜찮은데 네.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조금 같아요. 위험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이 PNT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후속주들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필살기 종목이 수익의 대부분인 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종목 선정해 오실 때 누구보다도 옥석 잘 가려서 와주시고요. 지난 연말부터 반도체 노래를 부르셨죠. 이제 이 제이오로도 이미 필살기 종목으로 8% 넘게 챙겨주셨고 PNT 좀 전에 수익 리뷰해 주신 것처럼 7% 그리고 이수화학 21% 한미반도체도 필살기 종목이었는데 무려 27%라는 수익을 한 종목으로도 챙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요. 반도체만으로도 1분기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쌓아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이 남았죠. 이 두 번째 필살기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동박입니다. 동박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가 좀 재밌는 게 2차 전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저 글라스 기판을 주목하셔야 될 게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PCB 기판을 안 쓰고 이제 아마 글라스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동박이 과거에 PCB 기판에 쓰던 소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박이라고 해서 2차 전지에만 쓰는 줄 아시는데 원래 동박이 PCB 기판에 쓰던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원래는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박 관련해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꾸준하게 매수 유입 중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동박 1조 원 이상 직접 납품 계약 예정인데 과거에 이제 LNF가 3조짜리 공시 떴을 때 주가가 날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조 원 이상이면 꽤 큰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공시가 안 나와서 뉴스는 나왔어요. 가능성에 대한 뉴스는 나왔는데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여기서 바닥권 다지면서 슬슬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추세를 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윗골이랑 음봉들이 보이실 텐데 이게 저는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매물을 정말 급격하게 지금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꼭대기에 들어가면 이거 거의 손절 나가는 정도로 무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대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시총이 4조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신 분들께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꾸준하게 담아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사실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는데 기관이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사실 2023년 예상치 자체는 좀 낮아요. 근데 24년도와 25년도 이 실적은요. 동박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글라스 기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예상치거든요. 그럼 이 예상치를 봤을 때 만약에 저쪽 산업이 이제 앞으로 가시화가 되고 실제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측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상치를 더 상회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 아직 소문이 덜 난 종목들 다 알아요. 이 종목 좋은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주가는 못 갔단 말이에요. 왜 못 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담아둬야 되나? 왜 2차 전지줄 다 갈 때 왜 이거는 못 갔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소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살기 종목 오늘 2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2개 필살기 종목 내일부터 같이 공략해 보실 분 노란톡방 오시면 되겠고 참여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동박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 체결도 앞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관의 수급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문이 나기 전에 이 종목 캐치해서 소문이 났을 때 파는 전략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이 종목 보니까요. 오늘 이슈가 살짝 나와주면서 네. 좀 급등을 보여주고 무섭게 또 네. 많이 밀렸더라고요. 네. 근데 이 종목 그런 만큼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단기로 좀 공략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서 길게요? 크게 수익 낼 종목이에요. 그러면 분할 매수해서 나중에 네, 분할 맞습니다. 매도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그 영업이익도 이제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올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때까지 그럼 장기로 또 가져가도 되는 근데 걸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향 자체가 네. 뭐 1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1년은? 정도로 장투는 아니고요. 최대한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타협을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상승 있어서 초입?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변동성 있는 부분은 당연히 뉴스가 나왔을 때 네네.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저 변동성 이후에 저 매물이 소화가 매물대예요. 지금 매물대가 소화되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소화가 됐을 때 이 종목의 급등도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단기도 뭐 물론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좀 길게 좀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1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50분까지만 나갑니다. 이 50분까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시고락관 로드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대 오빠라고 저희가 이제 제목 별명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거 좀 고민했어요. 전문가님께 오빠라는 별칭을 드려둘지 아니면 PD님께서 방금 무슨 뭐라고 하셨는데 아저씨라고 해주셨는데 아니면 공대 막내 아들 어떨까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번에 누가 춘추라고 해가지고 이미 네네.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기분 좋게 우리 공대 오빠라고 네. 해주시면서 공대 오빠의 마지막 인사 또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좀 할 말이 없는데 일단 3월, 4월에 제가 반도체로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고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포트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주들도 이제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공략할 거고 물론 양극재, 리튬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내일부터 함께 달려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 시장 자체가 외부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에서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다가 오히려 손실이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FM 주식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한 1부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1부를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